18번을 보겠습니다. 검은 공 2개와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제가 주머니를 대충 그려볼게. 검은 공, 흰 공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오면 2개의 공을 꺼내고, 그러니까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온다라는 얘기는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는 공 2개를 꺼낸다는 얘기고, 근데 둘 다 뒷면이 나오면 3개의 공을 꺼낸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뒷면이 나오면 공 3개 꺼낸대요. 이런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조건부 확률은 아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흰 공의 개수가 2개인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케이스가 2개예요. 이렇게 되고 꺼내고 나니까 흰 공이 2개 꺼내는 경우가 있고, 모두 뒷면이 나와서 공을 3개 꺼냈는데 흰 공이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각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동전 2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케이스가 앞이 나와도 되고 앞 뒤가 나와도 되고 뒤 앞이 나와도 되죠. 동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개예요. 그죠? 이 4개 중에 이 3가지 케이스가 앞면이 나오는 거지. 적어도 1개 이상.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4분의 3이죠. 앞면이 나온 후에, 적어도 1개가 앞면이 나온 후에 그 중에 그럼 공 2개를 꺼낸다라고 했어요. 공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그런데 흰 공이 2개 꺼내줘야 됩니다. 흰 공이 2개 꺼내주려면 흰 공 3개 중에 2개 뽑고 끝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각각의 이제 확률을 구해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4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죠. 자, 이게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와서 공 2개 뽑고 나서 봤더니 흰 공이 2개인 경우지. 이 사건도 일어나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곱해야 되겠고, 자, 모두 뒷면이 나오는 케이스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4가지 중에 2개를 던져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럼 공을 3개 꺼낸대. 5C 3. 3개 꺼내는데 흰 공이 2개만 나와야 되니까 흰 공 3개 중에 2개를 뽑고 나머지 공 하나는 검은 공 중에 하나 뽑아야겠죠. 자,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고 이 2가지 사건이 흰 공이 2개인 모든 사건이니까 2개 더하시면, 자, 아니?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1이죠. 이렇게 크게 나오나 했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P랑 Q 더하시면 11 나오겠지. 됐습니까? 또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다음 단원으로 자, 이제 확률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기가. 자,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볼 텐데, 자, 134페이지, 3페이지.
일단 독립이라는 말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식으로 나온 것이고, 독립이라는 건 이제 뭐 수학이든 국어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이 없는 두 가지 사건을 말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의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두 사건. 이게 뭐 지금 수학 시간에 수학적인 예시로는 조금 뭐 이상하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뉴진스의 헤이니를 좋아하는데, 제일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뉴진스 헤이니의 음악을 듣지 않던, 그 댄스를 추던 안 추던 헤이니의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 내가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이런 두 가지 사건을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랑 저는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뭐 개판 치고 나가서 수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업을 못 듣는 거지. 우리는 엄연히 서로 연관이 있는 관계고, 뭐 뉴진스가 됐든 불핑이 됐든 그 양반들의 삶과 제 삶은 아무 영향이 없죠. 물론 반대로 그 사람들의 삶은 저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제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뭐 뉴진스가 춤을 추거나 신곡을 발표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럼 독립이라는 뉘앙스가 뭔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나는 독립적인 인간이다, 뭐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게 아니고, 서로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수학에서는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좀 애매합니다. 얘를 정확하게 식으로 유일하게 한 가지가 나올 수 있게 결정하는 걸 수학이니까, 수학에서의 정의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B죠. 맞습니까? 이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만약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부 확률이지. PB 기분 A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이 둘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A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간에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식 자체로만 봤을 때 이해됩니까? A가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를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면 A, B는 서로 독립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A와 B는 서로 독립 사건. 이건 수학 하에서 배우는 조건으로 따지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면 이걸 만족하면 독립이라고도 하고, 독립 사건이면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근데 이 식이 좀 별로 안 이뻐. 안 이쁘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P, B 기분 A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 시간에 이렇게 구한다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분수식이 아니라 다항식꼴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양변에 PA를 곱하면 결론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양변에 PA 곱하면 PA 곱하기 PB가 PA 교 B와 같으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해보면, 아이고. 자, 독립이라는 그 사전적인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A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B가 일어날 확률에 변화가 없으면 독립이란 얘기죠.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되고, 자,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성립해도 서로 독립이겠죠.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하면,
아이고 이걸 먼저 쓸까? 자 이렇게 되죠. 자, 별거 없고 자 이거는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은 뭐냐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구한다는 얘기지.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잘 보면 얘랑 얘랑도 독립이 될까요? 독립이 됩니다. 되지. 왜 되지? 자, 둘 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정의가 되지.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 이거 만족하면 둘은 독립이라며. 여기 B 자리에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됩니다. 둘 다 일어날 확률이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얘랑 얘도 독립이에요. 오케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도 서로 독립이고. 자, 그럼 제가 용어만 정의할게. 근데 이거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독립사건의 반대말. 자, 독립이 아니면 우리는 다 종속사건이라고 합니다. 종속사건, 뭐 과학 같은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독립변수, 통제변인으로 배우나? 요즘은 변인 통제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독립변수, 종속변수처럼 독립사건, 종속사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을 정의하고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종속사건이라고 할 거야. 자, 이게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정의가 되겠고 제가 134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 증명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제가 추가를 하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독립입니다. 자, 이 말뜻 자체가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A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서로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하게 우리가 국어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얘랑 얘도 독립이고요. 얘랑 얘도 독립입니다. 그리고 A가 일어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독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당연히 실생활 활용 문제, 확률 구하여라 라는 문제도 나오고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는데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계산할 때 참고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앞에 사건이랑 헷갈릴까 봐. A, B가 배반 사건이다.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PA 교 B를 0으로 계산하셔야 되고 문제 맨 앞에 있는 멘트에 따라 다른 거야. A와 B가 독립사건이면 PA 교 B는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자, 이거는 살짝만 메모를 해줘. 이건 앞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 A, B가 독립이면 PA 교 B도 이렇게 구하고요. A, B가 독립이면 얘네도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니까 나머지도 전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A, B가 독립이면 얘네 둘도 독립이잖아. 맞아?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확률이 변화가 없다며. 얘네 둘도 독립이니까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아니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시면 되죠. 맞습니까? 이런 연산 등이 자연스럽게 되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죠. 외우는 게 아니지 이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건 앞에서 배웠던 여사건이지. 오케이. 네, 맞아. 자 그럼 이건
처음에 제가 가르쳐드리고는 좀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A, B가 서로 독립이면, 다시 정리하면 서로 영향을 안 끼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안 끼쳐. A가 일어나든 말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이 없을 때 둘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고, 저 식을 정리했더니 이거 만족하면 서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A랑 A의 여사건은 서로 독립일까 종속일까? 단 PA는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자, 이제 앞으로 독립이냐 종속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둘이 연관이 있나? 없나?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 독립입니다. 이 관계식을. 그럼 얘랑 얘랑의 독립 여부의 판단은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을 곱했을 때 얘가 나오면 독립인 거지. 맞습니까? 근데 이거 뭘까요? A랑 A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없죠. A에서 A 뺀 거니까. 근데 P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지. 등호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됐던지 간에 그 사건과 그 사건의 여사건은 항상 종속이에요. 항상 종속. 당연한 거 아니니? 근데 생각해보면 A가 일어나는 경우,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따라 이 확률이 달라지겠지. 기본적으로 둘은 종속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겠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제가 이걸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 자, 배반 사건이면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죠. 교집합이 없이 그리면 됩니다. 근데 독립인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안 돼.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말고 우리가 풀어내는 걸로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확률 한번 하고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 책에 보면 137페이지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받아들이는데 무리 없을 것 같아. A,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 A랑 B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 나머지 모든 사건들도 자동으로 독립이다 라는 거. 자, 됐습니까? 이제 실제로 독립과 종속을 한번 알아볼게. 제가 높아심에 다시. 이 관계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면 서로 독립이고, 만족시키지 않으면 종속입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증명했는지 다 기억나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증명했어요. 아이고.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부터 볼게. 서로 독립인 두 사건. 지금 문제 주어졌죠. 독립이래. 그 다음에 PA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PA 합비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자, 독립이든 종속이든 이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언제나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립 안 할 이유가 없고. 자, 근데 얘는 문제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PA는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PA 교 B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며. 독립 사건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PA는 근데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자, 이거 1로 넘기면 4분의 1이고요. 얘랑 얘 계산하면 4분의 3 PB가 되겠고, 그럼 PB는 3분의 1 나오죠. 지금 이 첫 번째 필수 예제 1번은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A 사건, B 사건이 뭔지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자, 이렇게 나왔고. 됐습니까? 자, 이제 2번.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라고 했고,
그럼 PA 기분 B가 5분의 2다 라고 주어졌으면 자 이렇게 쓸 필요도 없죠 사실. 독립이래. 독립이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A가 일어날 확률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첫 번째 식이 PA가 되는 거지 그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독립이므로 확률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게 5분의 2가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나머지도 자동으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지 간에 B의 6건의 확률은 똑같아요. 이게 8분의 3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다 구해놔 볼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고 얘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일어날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죠. 자 이건 다시 확률의 덧셈 정리. 얘랑 합집합돼 있으니까 확률 더하고 교집합 확률 빼주시고 맞죠? 근데 독립이므로 얘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맞죠? 자, A의 6건의 확률 5분의 3이다 라고 제가 지금 구해놨고 PB 8분의 5다 라고 구했고 자, A의 6건이랑 이거 둘이 갖다 곱하면 8분의 3이죠. 자, 그럼 얘에서 얘 빼면 8분의 2니까 4분의 1이고요. 자, 20분의 17 나오지. 자, 됐습니까? 일단 계산만 가능한지 확인할게요. 유제 5-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두 번째 것만. 독립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자, 5-2번 답 나왔습니까? PA는 2분의 1, PB는 3분의 1 나오죠. 자, 그럼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다음 문제가 이 빔이 안 보여요. 빔이 안 보이는데 뭐 여러분들이 카드를 칠 리는 없겠지만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둘은 색칠된 검은 카드, 4장은 흰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보시면 숫자가 써 있기도 하고 알파벳이 써 있기도 하고 4가지 문양 써 있죠. 보통 뭐 하트가 하트가 아니네요. 그냥 하트라고 합시다. 저 하트인 줄 알았는데 3이랑 Q가 하트가 그려진 게 아니라 스페이드가 그려져 있네. 아무튼 얘네 둘이 같은 모양이고 얘네 둘은 클로바고 여긴 뭐 마름모 문양이 있다 라고 볼게요. 어쨌든 무늬는 뭘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조건이 뭐냐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절대
국어적인 독립을 생각하시면 안 돼. 대충 딱 봐도 관계가 없겠지 뭐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식으로 구하셔야 돼요. A와 B가 서로 독립임을 물어봤으면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립하면 독립인 거예요.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 봐도 관계 없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고. 국어나 뭐 사회 시간에 말하는 독립이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럼 6장의 카드 중에 제가 하나를 꺼낼 거야. 흰색 카드가 나오는 사건이 A입니다. PA를 한번 구해볼까요? 흰색은 6장 중에 지금 4개입니다. 6분의 4니까 3분의 2죠. 그 다음에 숫자 카드가 나온다. 숫자가 적힌 건 1, 3, 4. 얘는 Q, J, K가 적혀 있으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클로버 문양의 카드가 나온다. 클로버가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2개 있어요.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죠. 이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 그럼 지금 저는 PA, PB는 구했고 PA교 B면 흰색 카드이면서 숫자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말하는 거죠. 지금 흰색 카드는 여기 4장이고 그 중에 숫자 적힌 게 이거 2개죠. 2개. 즉 6장 중엔 2개입니다. 이거 3분의 1이죠. 우변이 3분의 1이고 좌변은 얼마냐? PA는 지금 3분의 2라고 구했고 PB는 2분의 1이니까 얘도 3분의 1이 맞지? 맞으면 서로 독립이라고. 독립 같아 보인다 이게 아니라 이 관계식만 만족시키면 독립이라고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A와 C의 독립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PA 곱하기 PC랑 PA 교 C가 같으면 독립인 거죠. 자, PA는 3분의 2다라고 구했고 PC는 3분의 1이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9분의 2가 되겠지. 자, 좌변 우변을 따로 구하는 거야. A랑 C의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흰색 카드이면서 클로버 문양. 흰색 카드이면서 클로버 문양은 이거 2개밖에 없지. 6장 중에 2장이니까 우변은 6분의 2 나옵니다. 둘은 같지 않죠. 같지 않으면 무조건 종속 사건이 되겠다라는 거고. 자, 디귿도 B와 C. 그럼 이게 만족이 되면 독립사건. 자, PB는 2분의 1이고요. PC는 3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B랑 C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숫자 카드이면서 클로버 문양. 숫자 카드이면서 클로버 문양 하나밖에 없죠. 6장 중에. 자, 이거 등호 성립하니까 독립 맞지? 예, 맞습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풀어보세요. 5-3번. 식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식으로. 처음 하면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 많아요. 자, 한번 해보셨으면 좀 요령이 생기신 분은 빨리 될 거야. 한 개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했습니다.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B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 1, 2, 3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자, PC는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경우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죠. 자, 서로 독립인 경우를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그럼 얘는 PA, PB는 다 구했으니까 얘를 한번 구해보면 될 것이고, 얘를 한번 구해보면 될 것이고, 얘를 한번 구해보면 될 겁니다. 그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홀수의 눈이면서 3 이하의 눈이 나와야 되겠지.
홀수이면서 3 이하의 눈이면 1, 3 두 개죠. 그럼 이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얘랑 곱해서 3분의 1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얘랑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종속사건. 두 번째, A랑 C가 동시에 일어난다. 홀수이면서 2 또는 5. 5밖에 없지. 얘는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 이거 곱하 이거랑 같냐라고 확인해보면 같지. 같으니까 독립 맞아요. 상관이 있겠지 뭐 없겠지 뭐 이게 아니라 정확히 식으로 정의대로 하시면 되겠고, 자 얘는 3 이하의 눈이면서 2 또는 5가 나오면 되죠. 그럼 2밖에 없네. 얘도 6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얘랑 얘가 곱하면 6분의 1 나오는 거 맞지? 맞으니까 니은 디귿이 서로 독립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이 이제 합답형. 이건 왜 또 안 넘어가? 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다음이 성립하냐 라고 했습니다. 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놈은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이건데 분자가 0이니까 이거 0이죠. 얘도 마찬가지.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이건데 둘이 배반 사건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얘도 0 나오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럼 다음이 성립하냐? A, B가 독립이면 얘는 B가 일어나든 말든 A가 일어날 확률의 변화가 없습니다. PA예요. 자, 얘는 B가 일어나든 말든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변화가 없어요. 얘가 얘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같을 이유가 없지. 얘는 무조건 1입니다. 1인데 PB가 1이라는 보장은 없죠. 1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되겠고,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다음이 만족이 되면 PA보다 PB가 크냐? 뭐 부등식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 독립이라며. 독립이면 B가 일어나든 독립이라는 멘트가 없구나. 이건 죄송. 그냥 구해야겠죠.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PA, PB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확률이니까 양수겠지. 부등식의 세변에 얘를 곱해도 부등호 전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럼 맨 왼쪽은 여전히 0이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뭐 둘 다 0은 아니라고 그랬고 당연히 이거보다 얘가 크다라고 하면 PA보다 PB가 큰 거죠. 뒤에 곱해지는 건 똑같은 거고. 맞습니까? 얘보다 얘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0 될 수가 없어요. 0이면 같겠지. 크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0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PA보다는 PB가 당연히 큰 거 맞습니다. 자, 기억 디귿이 참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4번부터가 계산. 자,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대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 있는데 한 개씩 2번 꺼낸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흰 공,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다음과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구하시오. 자, 이건 그냥 옆에 명칭을 써놓으시면 어차피 통계 시간에 지난 시간에 써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무언가 공을 꺼낼 거지.
꺼낸 다음에 공 하나를 더 꺼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1번은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는 얘기죠. 원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지. 이런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얘는 통계 시간에 쓰는 용어예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통계를 배울 테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겁니다. 그럼 초기 상태랑 달라지죠.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았어요. 이런 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은 뽑아낸다는 얘기고. 그럼 이 둘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확률이 같게 나오겠습니까?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다르게 나와야 아마도 정상이겠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 첫 번째는 흰 공이 나와야 된대요.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공 꺼내고 두 번째 공 꺼내는데 1번 처음에 흰 공 꺼내야 돼요. 7개 중에 4개. 그 다음에는 검은 공 꺼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검은 공 꺼내야 되는데 여전히 흰 공의 개수가 변화가 없지. 원상복구 시켰으니까 7개 중에 3개가 검은 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해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흰 공 꺼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흰 공을 꺼냈어. 꺼낸 다음에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다는 얘기야. 않겠다는 얘기. 그럼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달라지죠. 이제 공은 6개밖에 없고 그 중에 3개만 검은 공입니다. 그죠? 맞니? 7분의 2가 되겠지. 됐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여기는 자연스럽게 곱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딱히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필수예제 5번도 뭐 쉽습니다. 여기서 문제 풀 때 제가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게.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아니 근데 이게 왜 두 확률을 곱하지 막 그런 생각 하시는데 5번 풀다가 자, 잘 봐. A, B 두 회사의 제품이 품질 검사에서 합격할 확률 이 지금 변하니 고정이니 3분의 2, 4분의 3이라고 주어졌다는 얘기는 합격할 확률 자체가 고정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해봤더니 합격할 확률이 상수란 얘기야. 합격할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자, 확률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A 회사에서 이 테스트를 했을 때 합격을 하든 말든 B 회사가 불량일 확률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숨어있는 뉘앙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 이해됩니까? 확률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B 회사가 깽판을 치든 공장에 불이 나든 이놈의 확률이 A 회사의 품질검사 테스트 합격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는 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정이라는 얘기는 둘은 서로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얘기죠. 확률이 계속 일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 B가 서로 독립사건이다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확률이 그냥 고정돼 있잖아. B가 테스트를 하든 말든 독립사건이면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제 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계속 곱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확률이 고정이니까. 아니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A, B가 독립사건인지 어떻게 아냐. 확률이 고정이니까 독립사건이에요. 자, 1번. 두 회사가 모두 합격한다. 자, 두 회사가 모두 합격한다라고 하면 A도 합격을 해야 되고 B도 합격을 해야겠죠. 그냥 갖다 곱하면 되지.
맞습니까? 독립사건이니까. 자, 두 번째는 A는 합격하고 B는 불합격. A는 합격하고, 그럼 결국 합격, 불합격은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B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면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가볍게 곱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앞에 배운 거 짬뽕이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적어도면 앞에서 여사건 이용하는 게 훨씬 편했지. 자, 두 회사 중 적어도 한 회사의 제품이 합격한대. 그럼 얘랑 정반대인 경우는 뭡니까? 둘 다 불합격하는 경우죠. A,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합격한다는 얘기는 A가 합격하거나 B가 합격하거나 둘 다 합격하거나인데, 이거랑 정반대는 둘 다 불합격이에요. 둘 다 불합격이려면 얘 불합격, 얘도 불합격. 이게 둘 다 불합격일 확률이고, 전체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자연스럽게 적어도라는 멘트가 포함된 저 사건의 확률 나오겠지. 자,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5-6번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밑에 거. 자, 뭐 이해를 하신 분은, 제가 지금 식을 엄밀하게 써서 구하고 있지 않고 일단 계산을 여러분들한테 원하기 때문에 식 작성은 좀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고 일단 구하는 것만 봅시다. A 관역의 10점에 명중할 확률이 0.6, 0.8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명중할 확률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 개 다이아몬드라서 B가 화살을 나한테 쏘든 뭐 위로 쏘든 확률이 고정이란 얘기예요. 서로 독립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양궁 선수 중에 하나만 10점의 명중할 확률.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A 명중, B 꽝. 또는 A 꽝, B 명중. 맞죠? A가 명중할 확률은 0.6, B가 명중할 확률이 0.8이니까 꽝은 0.2. 자, 이게 이런 확률은 0.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꽝, B가 명중. 자, 이거나 이거면 둘 중에 한 명만 명중하는 건데 둘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A가 명중하면서 명중하지 않는 거고 명중하지 않으면서 명중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더하시면 되겠죠. 0.44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을